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4회 인천경제 콘서트로 이때까지 해왔던 얘기를 이어가면서 또 매듭을 지어야 될 시간입니다. 인천경제 이야기, 오늘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천 경제, 어떤 지역 경제는 4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우선 실물 경제, 그 다음에 일자리 경제, 그리고 그 이면에 흐르는 돈, 금융, 재정 경제, 그리고 이 세 부분을 이어주는 가격 경제, 이렇게 4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실물 경제와 일자리 경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금융 경제를 말씀을 드릴 차례입니다. 금융 경제와 함께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강의를 전부 다 뭉뚱그려서 한번 정리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인천에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과제를 종합 정리를 하고, 아울러서 저로서 이런 연구를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면서 또 책을 내면서 어떤 조그만 바램을 에필로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금융경제 하면 금융기관론, 그 다음에 금융상품론, 그 다음에 금융시장론, 그리고 그 밑에 흐르는 금융제도론, 이런 걸 합쳐서 이제 금융경제론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역경제에서는 뭐 그런 거를 따따로 할 수가 뭐 그런 의미를 갖지를 않으니까 보통은 그 지역의 자금 사정을 갖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천의 자금 사정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금 사정도 이제 나누기에 따라서 한 3부분 정도 나누는데, 보통은 전체 지역을 하나로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 어떤 개론편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지역 경제의 경제 주체, 정부, 그 다음에 민간 중에 특히 가계, 기업. 그래서 정부, 가계, 기업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정부, 특히 재정편은 지난번에 실물 경제에서 소비의 정부 소비를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게 사실 이제 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오늘은 생략을 하고 지역 전체로 어떤 개론 파트에서 한번 지역 자금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가계와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돈의 흐름은 결국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뭔지를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기관은 크게 예금 취급기관과 기타 기관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예금 취급 기관은 다시 은행과 비은행 이렇게 나누고, 기타는 보험회사랄지 일부 뭐 수출입은행 이런 데를 이제 이 속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 뭐 보험이 중요하긴 하지만 일상의 자금 거래에서는 이 부분은 보통은 제외를 하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요즘에는 보험회사에서도 주택자금 대출을 받기도 해서 여기를 포함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빼고 통계적으로는 예금 취급기관으로서 은행과 비은행으로 나누는데, 은행은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뭐 그 시중은행, 뭐 지방은행, 특수은행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 은행을 말합니다. 그런데 비은행은 우리가 가다 보면 은행자가 안 붙어 있는 금융기관들 얘기, 뭐 마을금고, 그 은행자가 안 들어 있지만 예금도 하고 대출도 받잖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뭐 무슨 조합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저축은행이라고 있어요. 여긴 은행자가 들어가 있지만 은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은행인데 옛날 이름이 뭐 많이 망하고 뭐 사건도 많이 생기고 해서 그 이름이 싫다고 그래서 조금 신뢰성이 있는 저축은행으로 이름을 한꺼번에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저축은행이 되었는데, 은행자가 들어가 있지만 그거는 비은행에 포함이 된다는 말씀을 드려서 금융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자금 사정과 이제 크게 지역자금 사정, 가계자금 사정, 기업자금 사정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역자금 사정은 크게는 이제
보통 자금 사정 지표 하면 그전 같으면 네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예대율, 여수신, 금액, 그다음에 부도율, 요금을 예금 회전율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쭉 해오됐는데 과거에는 통화량을 중심으로 해서 통화 정책을 피던 것이 어느 때부터는 통화량보다는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통화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를 보면 한국은행이 뭐 통화를 몇 퍼센트 늘립니다. 이런 얘기는 잘 안 나와요. 대신에 기준금리를 올린다, 낮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인 FRB가 기준금리를 변경한다 그러면 세계적인 뉴스가 되지만 뭐 대출을 좀 늘렸습니다. 그러면 그랬나? 뭐 이렇게 별 관심이 없는.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이런 금리나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했을 때 그게 경제에 영향을 훨씬 많이 미치는데 옛날처럼 양적으로 할 때는 예대율, 여수신율 이런 게 많이 영향을 줬는데 그 금리를 기준으로 하면서부터는 부도율이나 예고월 예금 회전율 이런 게 실물 경기하고 이렇게 큰 상관성이 없어지는 걸로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부도율도 보면 자금 사정이 전반적으로 나쁘면 부도율이 올라가 됐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보다도 뭐 지정학적 사건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부도율이 크게 좌우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부도가 나는데 큰 기업이 한 번 부도가 나면 막 조그만 기업 여러 개 부도 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영향을 주니까 부도율 자체만 갖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요금을 예금 예전율은 경기가 나쁘면 요금을 예금을 넣었다 뺐다 이걸 자주 하게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 예금 넣었다 뺐다 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디지털로 그냥 움직이게 되고 자금 사정이라는 게 미리 예측을 상당히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게 영향을 많이 안 주게 돼서 그냥 대표적인 지표 예대율과 여수신 이런 것만 갖고 지역 자금 사정을 판단을 하게 되는데 주로 한국은행 통계 시스템 BOK Statistics Information System이라는 요 자료를 갖고 주로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가계자금 사정 지표를 말씀을 드리는데 가계는 한국은행 통계청 감독원이 한꺼번에 작성을 하는 그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가계 자금 사정을 얘기를 하는데 가계나 기업이나 마찬가지지만 자금 사정이 돈이 가만히 있으면 자산이나 부채 또 순자산이 돼요. 근데 이 돈이 움직이면 소득, 지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매달 며칠 현재의 돈 그렇게 하면 매달 며칠 현재의 자산, 부채 또는 순자산 얘기를 하게 되고 1년 동안의 수입, 지출, 소득 이런 식으로 순이익 하는 기간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는 이제 똑같은 돈인데 그 돈의 양면성이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를 표시를 하게 되는데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요 두 가지 지표가 다 나와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고 그 후에는 은행하고 거래가 은행이 가계에 얼마나 대출을 해주면서 무슨 대출을 해주는지 그게 가계의 금융사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업자금 사정에 있어서는 기업은 뭐 돈을 주고받고 자산 부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벌고 얼마나 커가면서 또 얼마나 안정되느냐 하는 것도 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지표는 한국은행이 발표하고 있는 기업 경영 분석 지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가계부문과 똑같이 금융사정은 금융기관이 기업에 얼마나 대출을 해주고 무슨 종류로 대출을 해주는지 특히 인천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부채가 좀 많은데 이게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들어가기 전에 우선 크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인천에 있는 돈 다 합치면 116조 정도 됩니다. 인천에 은행, 비은행 합쳐서 다 대출해 준 거 그거 합치면 작년 말 현재 이 정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지역 금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인천 지역 전체의 자금 사정이 어떤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선 말씀드린 대로 지역 자금 사정을 제일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게 예대율입니다. 예대율은 인천 사람들이 인천에서 하는 예금을 다 합친 거가 얼마고, 그거를 대출이 그거보다 얼마나 많으냐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에 있는 은행들의 대출, 은행, 비은행, 뭐 나눌 거 없이 자고한 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에서 나오는 대출을 다 합친 걸 나누기 예금. 그러니까 예금이 100이면 대출이 얼마나 되느냐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금 사정이 나쁘면 예금에 비해서 대출이 훨씬 많겠죠. 근데 꼭 이걸 나쁘다고만 얘기를 할 게 아닌 게, 어떤 정책적인 목적이나 이유에 의해서 인천의 자금 지원을 굉장히 강화한다. 그러면 예금보다 대출을 더 많이 해줄 수도 있죠. 그러면 예금에 비해서 대출이 훨씬 높아지니까 예대율이 높아지는데, 그걸 반드시 나쁘다고만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간에 평균적으로 봐서 예대율이 나쁘면 인천의 자금 사정은 나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는 파란 점선은 전국의 대출금입니다. 빨간 점선은 전국의 예금 추이예요. 근데 이쪽은 조 단위로 해서 1800조까지, 0에서부터 1800조까지 했고, 여기는 0에서부터 180조까지 했으니까 이 스케일이 같아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이거나 기울기는 똑같은 비율로 나오게 되는 거죠. 밑에는 인천의 대출과 예금입니다. 인천의 대출금이 이런 속도로 올라와서 현재 92조에 이르고 있고, 예금은 이런 속도로 올라와서 46조, 47조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전국 예금과 대출금은 거의 같은 비율로 올라가고 같은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비해서 인천은 대출금이 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예금은 굉장히 낮은 속도로 증가가 되고 있죠. 대출에 비해서 인천의 예금이 낮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금 대출의 증가율 자체가 전국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인천의 금융이 전국에 비해서 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천의 금융이, 자금 사정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예금이 더더욱 적게 늘어나면서 대출을 하고 격차가 이렇게 커지니까 내부에서 자금 사정을,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고, 이게 시간이 가면서 더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입니다. 그래서 인천의 예대율이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느냐, 예금은행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은행 기준으로 보면 예금에 대해서 대출이 인천은 197%. 그러니까 2배죠, 2배. 그런데 비해서 전국은 112%예요. 그러니까 예금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대출해 주는데 전국 평균으로 인천은 거의 2배를 대출을 해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인천이 대출 수요가 많고 많이 넣고 그만큼 자금이 많이 부족하니까 수요가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금 사정이 어렵다라는 뜻이 되고, 이걸 전국 시도별로 따져보면 인천이 뭐 당연히 전국 1등입니다. 인천이 전국 1등인데 전국 평균이 보면 112, 요 가운데쯤인데 인천은 이렇게 높아갖고, 그러니까 나쁘게 아주 좀 심하게 표현을 하면 자금 사정 나쁘기로는 인천이 제일이다. 돈이 제일 모자란다. 이거 얘기를 뒤집으면 제일 모자란데 제일 많이 지원해 준 데가 인천이다. 인천 예금의 2배를 은행들이 다른 데서 돈을 모아다가 갖다 준 셈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나는 거로 따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기관은 예금은행과 비은행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은행을 통해서
인천에서 46조 예금을 받았는데 대출은 92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은행은, 인천에 있는 은행들은 돈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여기 있는 은행은 본점이 있는 게 아니라 전국은행에 대체로 지점들이 와 있잖아요. 지방은행의 지점이나 전국은행의 지점들이 와 있는데 그 지점들이 본점을 통해서 자금을 들여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자금을 들여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은 46조의 예금을 받아서 본점을 통해서 45조를 빌어다가 인천에다가 대출을 해주는 거죠. 은행들이 다 인천을 좋아하나요? 왜 이렇게 여기다가 다른 데서 돈을 얻어다 주죠? 인천이 그만큼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는, 기회의 땅이 또 인천이란 뜻이죠. 은행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위험한 데다가 돈을 넣겠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많이 넣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면으로 보면 인천은 기회의 땅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좀 부정적으로 보면 자금 부족이 심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보면 이금융권에서는 44조의 예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비은행 말씀이에요. 44조의 예금을 받는데 대출은 24조만 하고 20조는 지역 밖으로 내보낸 거예요. 은행들은 데리고 갖고 오는데 왜 비은행들은 밖으로 보낼까요? 무슨 비은행들이 무슨 인천을 특별히 미워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펀드 가입 많이 하잖아요. 그 펀드를 이제 비은행에다 갖다 넣어요. 근데 은행이라고 써 있지만 그 안에 펀드는 비은행이에요. 펀드를 가입하면 이걸 받은 데는, 펀드는 주식에도 투자하고 채권에도 투자하고 그러는데,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려면 인천에서 못하죠. 서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은행들은 대부분 그런 외부의 자금 운용을 위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는 게 많고, 그나마 여신이 있는 거는 우리 농협에 보면 조합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농협은행이 있고 무슨 남동조합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비은행이에요.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는 대출도 하고 다 해요. 그러니까 가계대출도 하고. 그래서 일부 대출을 하고 나머지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91조라는 예금을 받아서 여신이 116조의 대출을 해주는데, 그래서 24조가 인천 전체 예금보다 많이 들어온 건데, 많이 들어오는데 비은행은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그거 좀 섭섭하지. 같이 들여오면 좋을 텐데 이렇게 내보내니까 좀 그런 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천은 자금을 밖에서 들여와야 된다라는 면에서 보면 인천이 자금 부족한 데예요. 그러니까 인천 크기로 보면 자금 부족을 느끼는 데가 지금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놨어요. 인천, 대구, 그다음에 경기, 또 경남, 제주. 그런데 여기는 작은 금액인데 경기가 크기는 하지만 우리 여수신 규모 자체로 보면 총 수신이라 좀 보면 인천하고 경기가 크기가 5배씩 이렇게 차이가 나요. 5배가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자금 유입 규모는 2배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보면은 인천은 자금 유입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자금이 모자라니까 자금이 나가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자금 수요가 워낙 많다. 그래서 자금 부족을 느끼고 그 부족분을 외부에서 굉장히 많이 들여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원을 해줬다. 좋게 보면 지원해줬다. 이걸 부정적으로 보면 인천은 차입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다. 그러니까 부채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우선 금융이라는 거는 생산활동, 소비활동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 어떤 지역에
돈이 들고 나고, 그러니까 수신, 여신을 다 합치고, 그 다음에 GRDP, 이거를 합쳐서 나눠보자. 그러면 우리 실문 경제 활동하는데 금융이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만든 게 금융 연관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물과 금융이 얼마나 관계를 갖느냐는 연관 비율을 계산을 하는데, 은행, 비은행의 여수신 합계액을 GRDP로 나누었을 때 인천은 2.18배가 돼요. 그런데 그 순위가 8개, 우리 광역 8개 광역시도 중에서는 울산을 빼고는 제일 낮아요. 전국에서 봐도 평균보다 17개 시도 중에 평균보다 낮은 편이에요. 전국 평균이 2.77인데 2.8배 되는데 우리는 2.1배예요. 그러니까 GRDP에 대비해서 금융의 여수신 규모가 인천이 작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인천의 금융산업이 덜 발달되었고 금융산업의 활동이 훨씬 적다라는, 다른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천의 금융산업을 좀 키워야 되겠다라는 뜻이 되고, 그러한 증거가 뭐냐면 인천의 금융연관 비율이, 요게 이제 시도별로 비교한 거예요. 전국 평균에 비해서 인천이 한참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인천의 금융보험 산업이 얻어내는 부가가치가, 그러니까 인천의 금융업에 종사하는 산업이 얻어내는 부가가치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그러면 그거는 인천에서의 금융산업의 활동량을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게 보면 인천이 4.5%를 차지해요. 인천이 100을 벌면 금융산업이 4.5%를 차지해요. 전국은 6.0이에요. 발달된 도시일수록 서울, 부산, 대구, 뭐 광주 여기일수록 이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인천은 그렇게 보면 조금 섭섭하다. 금융으로 해서 돈을 버는 비중이 적다. 다만 8개 광역시 중에서 인천보다 떨어지는 데가 어디냐? 거의 공장으로 되어 있는 울산. 울산 하나 빼고는 광역시 중에서는 인천이 제일 낮아요. 그래서 인천의 금융산업을 좀 키워야 우리가 지역자금 사정이 좋아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늘 받는 질문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아니 돈이 그럼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안 부족한 거예요, 이제 그 질문이 많고요. 두 번째는 금융산업이 그렇다면 인천은행 하나 만듭시다. 아니 뭐 광역시, 뭐 부산, 대구, 뭐 전북 무슨 뭐 이런 데 다 있는데, 인구가 300만인데 우리도 자존심이 있지. 우리 은행을 하나 세워봅시다. 아니, 우리 은행은 있으니까 이제 인천은행. 이런 걸 만들자는 건데,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돈이 부족하냐, 남느냐. 그게 그러니까 말하기 나름이라고 제가 대답을 하는 게, 차입금은 정상 수준보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가 많으니까 부채로 들어와 있는 돈은 적어야 좋은데 이게 불필요하게 많은 거예요, 차입금이. 그런데 예금은 차입금만큼 정도의 예금은 있어야 되는데 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돈이 부족한 거죠. 그런데 돈은 또 나가고 있어. 또 이금융권을 통해서 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참 안 맞는 그런 건데, 왜 그러냐? 인천은 가계고 기업이고 간에 시작을 할 때 빚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인천은 지금 현재 있는 인구의 과거 20, 30년 동안 인구의 4배가 움직였다라고 그랬는데, 그 들어오는 인구가 빚을 안 지고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완전히 현찰 들고 인천에 있는 집 빚 한 푼 없이 온전히 사갖고 그걸로 싹 들어오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들어올 때부터 빚지고, 아니면 그냥 계약금에 중도금 일부 내고 나머지 몽땅 다 집단 대출 받아갖고 들어오는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워낙에 부채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벌어서 갚는 거예요. 다 벌어서 갚으면 또 나가시려고 그러고. 그래서 빚이 여기 많이 쌓이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득을 통한 자산 축적이 적은 거예요. 근데 농촌 지역에서 출발해 갖고 도시가 되는 곳은 그 안에 처음부터 자산이 축적이 돼요. 그러니까 지방 도시, 옛날에 지방이었던 데가 이렇게 커지면, 그래갖고 그 지역민들이 모여서 커지면 그런 데는 부채 구조가 우리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문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빚은 많고 예금은 부족한데 그건 자산 축적이 부족해서 그렇다. 자금 유출이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이고요. 은행 설립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렵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세상에 뭐 경제 특보라는 사람이 뭐 발벗고 나설 생각은 안 하고 어렵다고 얘기를 하냐. 물론 하자 그러면 제가 발벗고 나서야 돼요. 금융기관 출신이고 뭐 한국은행에 있었고 감독원에 뭐 후배들도 많고 하니까 누구보다도 이렇게 해서 이제 나서기는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좀 있다는 거예요. 우선 은행을, 그러니까 인천은행이라는 걸 설립을 하려고 하면 우리한테는 아픈 추억이 있어요. 경기은행이라는 데를 옛날에 또 인천은행을 한번 이렇게 뭐 시쳇말로 말아먹은 경험이 있어서 조심스러운데, 은행, 지방은행이라는 거는 왜 세우는 거냐? 우선 첫 번째로 보면 그 지역에 자금 조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방은행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 조성을 해갖고 뭘 하려고 하냐? 그 지방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소위 성장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방은행을 세우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는 뭐 전국은행이랑 하면 될 텐데 왜 그러냐 하니까 전국은행은 우리를 잘 모른다.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대차대조표만 갖고 얘기를 한다. 우리 인천의 향토기업, 여기 사람이 어떻게 잘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커왔는지를 잘 알면 일시적으로 뭐 자금이 나빠서 대차대조표에 보기가 안 좋다고 할지라도 믿고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관계금융이라고 그래요. 이 관계금융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은행이 있으면 우리를 잘 아는, 우리 식구들끼리 우리가 하면 우리를 서로 잘 아니까 그런 문제가 없어지지 않겠냐. 또 하나는 이런 금융에 우리 사람을 키워서 우리를 쓰면 우리 금융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유예요. 그런데 따져보면 자금 조성,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금이 없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기회만 있으면 돈은 얼마든지 들어와요. 그리고 벽을 쌓는 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돈이 들어올 수 있을 때 이렇게 들어오는 거. 그런 거는, 그 다음에 안에서 자금 조성이 안 되느냐? 자금 조성이 우리 은행이 없어서 나가냐? 뭐, 제목이 어떻게 붙었느냐의 문제지, 여기에서 저축을 해요. 거의 대부분 여기서 대출이 되잖아요. 모자라는 걸 가지고 오는 거니까 자금 조성이 문제가 있다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관계금융 얘기를 하는데, 은행은 은행법에 의해서 영업을 해요. 지방은행이 됐든, 전국은행이 됐든, 은행법에 의해서 똑같은 대출 심사 기준을 갖고 얘기를 하고, 똑같은 대출을 갖고 해요. 사람이 인천 사람이 아니냐? 요새는 영업본부 전략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인천 사람이 인천에다가 발령을 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천은행이 생기면 어디 새로 키워서 뽑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영업본부에서 사람들을 빼와야 돼요. 그 사람이 다 인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 사람을 뺏겼다든지 사람을 못 키웠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거예요. 또 성장 지원에서 요즘 같은 경우에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 자금 지원을 못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성장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자금 지원을 못 받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필요 조건이 박박 우길 정도로 강하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필요 조건을 설사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은행을 만들었을 때 그 은행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은행이 유지 발전이 되려면 우선 설립할 때 정부 정책하고 맞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이 지방은행 설립에 호의적이냐? 그러지는 않아요. 가급적이면 지방은행을 대형화 시켜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길 바라지, 새로 해갖고 이렇게 뭐 그 지역에 특이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런 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금융위원회나 감독원이 지방은행을 새로 생긴다 그러면 제가 그냥 슬그머니 떠보니라고 가끔씩 전화를 해요. 후배들한테. 우리 인천에 재산소득이 다른 데보다 작아. 이자를 지출하는 게 많아갖고 우리 돈이 뺏기고 있는 거야. 인구가 300만인데 우리 지방은행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돼? 인천 지방은행 생겼으면 좋겠는데 당신 생각이 어때? 그러면 아이 선배님 잘하시면서 왜 그러세요? 지금 지방은행 또 조그만 그런 식으로 소규모 은행으로 가는 게 맞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은행 설립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 다음에 지방은행이 생기면 얘가 계속 자라야 돼요. 그럼 이제 만약에 인천은행이 생기면 인천은행이 계속 커가려면 제일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은행이 예금 이자는 적게 주고 대출 이자 많이 받으면 은행은 수지가 맞잖아요. 잘 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인천에다가 인천은행을 세워놓고 예금 이자는 적게 받고 대출 이자는 많이 줘? 인천 사람이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싫잖아요. 만약에 그게 싫다 그러면, 그래서 정말로 심하게는 예금 이자는 좀 많이 주고 대출 이자는 좀 적게 받으십시오 그러면 은행에 이게 어떻게 커나가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거는 은행을 설립하길 바랬는데 속마음은 그거랑 정반대예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둘째는, 또 세 번째는 제가 이 부분 좀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건데, 정말로 지역 사람들하고 친화적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지방은행이 있는 데가 어디냐면 6개가 있는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부산은행 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겁없이 인천에 왜 들어왔을까요? 믿는 구석이 뭘까요? 부산 사람들. 부산 출신 기업인들 믿는 거예요. 인천이 여기다 세우는데 지점을 어디다가 세울까요? 각 지방은행이 다 서울에다가 지점을 두고 있어요. 수신에 굉장히 많은 금액을 서울서 돈을 조달을 해요. 싼 금액으로, 싼 이자로. 인천 사람들이 서울에 이제 인천에서 출세해갖고 서울로 많이 가잖아요. 갔는데 인천은행이 생겼다. 내가 나를 묻을 곳이 생겼구나. 인천은행에다 예금하자. 예금이자 내가 별 문제 아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를 들어갈 거냐? 그거는 아닌데. 왜? 뭐가 문제 있어요? 그렇게 보면 지역 기반이 조금 작다. 근데 옛날에 10개 지방은행이 있었어요. 뭐 부대, 충강제, 뭐 경정, 강경충 해갖고 여러 은행들이 있었는데, 망한 은행들이 어떤 은행들이었냐? 위기 때 예금을 먼저 뺀 거예요. 그러니까 폭망했어요. 경기은행이 그랬어요. 막 위기의 순간에 여기서 막 모여서 그 돈 많은 분들이, 우리 상공회사에 관련된 분들 지금도 계세요. 막 모여갖고 회의를 했는데 회의하고 나가면서 빼갖고 나가셨어요. 기업하시는 분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래서 그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인재 확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인천에서 금융 쪽에 관심 있고 한 사람들 은행에 들어가고 다시 인천에 와서 근무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인천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인천은행 생겨오자 그러면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재 확보 사실은 별 문제가 없어서,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천의 은행 설립 논의가
뭐 특히 이 선거 전후에서 많이 생겨요. 이걸 이렇게 주제로 삼아서 나는 인천은행을 설립하겠노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우리 정서상으로나 뭐 대외적으로 이렇게 우리 소득 구조 이런 거 생각하면 필요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